자, 특강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한 8글자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나한테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저는 이해를 그래, 나는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가져왔지.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제목에 이거 클릭 안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냥 당장 벌 수 있거든요. 키 크기 전 준비사항 이런 거 제목 쓰면 클릭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가 첫 카피로 이렇게 씁니다. 키 크는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거든요. 어플로 접촉 지점 맞게 잘 물기라는 법, 이런 건 궁금하죠. 근데 이제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답변자가 진짜 애정과 통찰을 갖고 있어야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애정과 통찰을 믿고 질문하셨다면 잘하신 거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원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플로 접촉 지점 맞게 잘 물기라는 법이라고만 물어보면 저야 애정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드리죠. 자, 특강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한 8글자 기억하십니까? 이커머스 특강 때. 그렇죠. 선 플랫폼, 후알 소싱. 자, 어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냥 선 플랫폼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선 플랫폼. 그 플랫폼의 결핍이 뭔지를 내가 찾는 게 우선이야. 그 어플이 됐건 오프라인 동창회가 됐던 온라인 게임 단톡방이 됐던 상관없어. 그냥 그곳에 공통 결핍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후알 소싱이다. 그 다음에 설득력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나한테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저는 이해를 그래, 나는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가져왔지. 자, 제가 광명역 쪽에 살았었습니다. 광명역 신축 아파트. 여기 들어가서 그 신축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 커뮤니티에 저희 아파트, 그리고 저희 반대편에 라온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랑 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제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공통 결핍이 뭐가 있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보통 이런 걸 얘기하지. 근데 광명역 아파트는요, 이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수 처리 시설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악취가 나요. 저는 이걸 보고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바로 1억 벌까요? 아니야. 그 중간 단계가 저는 쭉 있겠죠. 이게 뭐냐면 후알 소싱이잖아. 그리고 이 사고를 연습을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 내 하수 처리 시설이 있대요. 거기 바로 앞에. 그래서 특정할 때 냄새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라온님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냄새 나나요? 라고 라온님한테 물어봤어요. 라온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후알 소싱인데 어떤 설득력으로 뭘 팔까를 얘기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팔겠죠. 이거 공동구매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잘 팔리겠죠. 너무 뻔하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어플로 접촉 지점 맞게 잘 물기라는 법. 어떤 어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플랫폼에, 선 플랫폼으로 공통 결핍 찾고 그들이 원하는 상황에 필요한 알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환한다. 너무 같은 패턴, 뻔한 거죠.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저런 게 20가지 이상 생각나요. 저는. 왜냐면 그거를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현상이 있으면 내가 저걸로 돈 벌까 말까. 층간소음 있으면 저걸로 돈 벌까 말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패턴화인 거예요. 자본주의 패턴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패턴화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냄새난다, 코 잡고 배우자한테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 이 패턴이잖아. 그걸로 무슨 돈을 벌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냥 징징거리다가. 인생의 슬로건 징징. 그거를 바꾸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플랫폼이든 어플이든 뭐가 있든 공통의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파악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또 문제를 잘 물기라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친절하잖아요. 잘 물기라는 법은 또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근데 틀렸어요. 잘 물기하는 법부터 말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제품이 퍼진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기하는 법은 이미 이 사람이 남한테 잘 속이는 법을 알고 싶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알은 알아서 퍼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내드릴게요. 하루에 자연스러운 물길,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자연 물길, 자연 물길 1개씩 스터디하기. 작업이 아니고 실제로 좋은 제품을 어디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알아서 퍼지는 그 분위기, 포인트를 하나씩 파악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벤치마킹 한다, 내 거에 접목해서,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물길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물길, 가짜 물길 말고 진짜 물길을 파악하고 그거를 내가 쓰지 말고 유도하는 정도가 좋죠. 실제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쓰는 글들이 많아지고 그 글들이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죠.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사기치는 게 물길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물길은 이거에 가까운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흐를 수 있게
조금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길을 좀 보태주자. 물길을 뚝을 좀 쌓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엠스타트업은 대부분 오프라인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조건 기존 교육생의 지인이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이게 저는 물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메인에 걸지도 않고 인스타 광고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는 아래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너무 막 얄팍하게 하는 거는 역풍 불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진짜 자연 물길 좋은 것들을 체크해서, 아, 이렇게 흘러가려면 내가 어떤 걸 보완하면 되나, 뭐 리뷰 이벤트를 하면 되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리뷰 써주면 어떤 걸 또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 네이버에 비해 쿠팡은 결핍이라는 색이 조금 옅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쿠팡은 저가녀가 잘 팔리죠. 왜? 정보 플랫폼이 아니라 구매 플랫폼이잖아. 그러니까 네이버는 검색하면 정보도 나오고 네이버 쇼핑 탭도 나오는데, 쿠팡은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무조건 사려고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암 4기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이야. 근데 그거를 바로 살 수 있어요? 정보를 좀 탐색을 할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많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고관여가. 그리고 저관여는 쿠팡에서 많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시즌 제품들이 쿠팡에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 특성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야. 뭐가 뭔지 몰라. 여기가 돗대기 시장인지 현대백화점인지도 몰라. 그냥 제품 깔아놓고 팔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이커머스를 합니까? 어떻게 그 정도 사고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플랫폼 특성을 나름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 물론 이제 쿠팡에서도 후기로 관여도 높여가지고 물기를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죠. 이 정도 사고에서는 아마 그 정도 활용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탭과 쿠팡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내 알이 어디에 유리한지 알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선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에 유리한 알을 소싱해서 들어가야 되고, 애초에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죠. 선 플랫폼 호환 소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좋으니까. 하지만 그런 건 치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고관여 제품을 고관여로 판매하는 중입니다. 이것부터 좀 재밌죠? 작성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효율은 2시간 작성했는데 1000만원 벌었으면 효율적인 거고, 2시간 작성했는데 하나도 못 벌었으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자면, 틀렸어요, 전제가. 고관여든 저관여든, 저관여는 빨리 쓰고 고관여는 뭐 길게 쓰고가 아니라 포인트만 정확하면 돼요. 그럼 어디 포인트냐? 타겟에 맞는 포인트, 설득 포인트만 정확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관여 예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시 들으면 좀 좋아하니까. 키 크는 수술 고관여입니까? 저관여예요, 고관여예요? 고관여죠, 키 크는 수술.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제목에. 이걸로 그냥 당장 벌 수 있거든요. 자, 키 크는 수술 전 고려사항. 키 큰 수술을 앞두는 사람이거나 예약하려는 사람이야. 상담을. 이거 클릭 안 할 수 있어요? 클릭하죠. 그리고 카피는 더 자극적으로 써도 되지. 이거 놓치면 해도 소용없습니다. 키 크기 전 준비사항. 이런 거 제목 쓰면 클릭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가 첫 프레임 분리, 첫 카피로 이렇게 씁니다. 키 크는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 프레임 분리거든요. 걔네들은 뭐 그것도 생각할 거냐. 뭐 손수건을 뭐 준비해야 되나, 침대가 필요하냐 이럴 텐데,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라고 프레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아까 한 2분 동안도 아니에요. 되게 짧게 쓴 건데, 키 크는 수술은 성형이 아닙니다.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고 마음까지 치유하기 위한 수술이다. 이것도 프레임 분리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할 게 감당할 리스트입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키 큰 수술 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고 소중한 인생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몸이 감당할 리스트 10개와 마음이 감당할 리스트 10개를 쓰는 거예요. 몸이 감당할 리스트는 까치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해도 못 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막 감당할 거 쓰는 거야. 10가지를. 근데 실제 그러니까 1년 안으로는 전력 질주하기가 어렵거든요. 춤을 자유롭게 추지 못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예 그냥 쓰러질 수 있어서.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마음 10개. 그리고 밑에 이런 걸 쓰는 거죠. 마음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물길이란 거는 엠구님, 내 이득과 연관이 되는 게 물길인데 여기서 내 이득과 어떻게 연결시키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모두 감당할 마음이 있어 지냈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민하고 찾아본 우리나라 사지 연장술 병원 리스트 모든 것과 제가 8군데 가서 상담받은 모든 내용들, 사람 체형에 맞는 사지 연장술과 회복법이 담겨진 전자책, 필요하시면 꼭 확인해보고 하시라. 5만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고관여라고 생각한 물길글, 고관여 2시간 이상 걸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여여도 포인트만 맞추면 금방 쓸 수 있어요. 이거 진짜로 한 2분 안에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를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봐서
저는 이걸 1000번 이상 했고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 예시를 계속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해봐서. 술술할 사람들이면 이거를 당연히 사겠죠. 이거를 어떻게 안 삽니까? 5만 원인데. 이런 겁니다. 그냥 타겟에 맞는 설득 프레임, 설득 포인트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2시간 동안 썼다. 비약해 볼게요. 20시간 동안 쓴 글, 이거는 좋은 글입니까? 2분 동안 쓴 좀 전에 제 글은 나쁜 글입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맨날 데려다주는 옥동자보다 그냥 역에서 헤어지는 원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시간과 정성을 다하면 무슨 그게 되게 좋은 알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애초에 상대한테 맞춰져 있어야지, 설득 포인트도. 그렇게 해야 돼요.